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 바로 제네시스의 G80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량부터 한번 보시죠. Ice in my 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io.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차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네시스의 G80 2.5 터보 모델이고요.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장 혹은 뭐 대리점에서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장재원 팀장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만에 이렇게 결과로 과정을 증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대표님도 만족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G80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G70 같은 경우에는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는 쓰기가 너무나도 작은 감이 없잖아 있고, 그렇다고 반대로 G90 물론 옵션이 많아서 좋기는 하겠지만 너무 큰 감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사실 1억 원을 거의 다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G80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을 조금 넣으면 한 7천만 원 뭐 중후반대 요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가격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G80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네시스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 줄의 헤드라인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뭐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차별화된 디자인을 전면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타입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중앙부의 그릴 뿐만이 아니라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와 동일하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릴이 있다는 것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퓰러 패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차량들의 거의 다 많이 쓰이는, 많이 선택을 하시는 옵션들을 모아두는 게 이제 파퓰러 패키지인데요. 확실히 파퓰러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뭐 서라운드 뷰라든지 아니면은 반자율주행 같은 이런 옵션들도 기본적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넷 뒤에 캐릭터 라인들 또한 굉장히 굵직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역학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설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제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퓰러 패키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옵션이 조금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인치 휠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인치 휠, 그러니까 기본형의 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모양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휠이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신발과도 같죠. 그래서 휠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장단점은 분명하게 갈리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단점 같은 경우에는 휠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타이어를 이제 교체하실 때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장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접지력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주행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동 거리가 훨씬 더 향상되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만나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 모양 같은 경우에는 5 스포크로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런 제가 봤을 때에도 이렇게 휠 디자인은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바람개비와 같으면서도 동시에 부메랑인 듯한 이미지도 역시 굉장히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 역시 전면의 헤드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두 줄로 포인트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G70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G80에도 역시 이제 도어 라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도어 라이트가 도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이드 미러 안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잠근 다음에 다시 만약에 문을 열었을 때 밝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손바닥에 제네시스 마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도어 라이트가 도어에 있었으면은 좋은 장점이 문을 열 때마다 이제 제네시스 마크가 보이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쉽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은
예, 시프트 도어 클로징이 아쉽게도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으실 때 조금 이게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이 조금 묵직한데 어찌됐든 간에 문이 잘 안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닫으실 때는 조금의 힘을 이렇게 밀어 주셔가지고 닫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차 키를 소지하고 있으시면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문을 잠그거나 아니면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뒷열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만약에 뒤에서 짐을 꺼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열에서 손을 넣어서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지 2열에서 무턱대고 문 연다, 문 잠근다 하시면은 안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단 그리고 쿠페형은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거의 쿠페형에 가까울 정도로 유선형으로 비스듬히 내려가 있는 이렇게 뒷유리창을 보면서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치 차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면 그리고 측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줄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서도 있다는 것, 지금 측면에서 이렇게 끝머리를 살짝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포일러도 살짝 포인트로 찝어주었다는 것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후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면인데요. 제가 측면에서 마지막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면과 측면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이렇게 라이트가 두 줄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G80 자체가 럭셔리 브랜드 그리고 뭐 혹은 현대 이제 상위 브랜드로 뽑히고 있는 만큼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뽑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롬을 쓰기는 쓰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최고의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표적인 예로만 들어봐도 트렁크 리드 부분에 이런 식으로 크롬이 수평으로 이렇게 쭉 일자로 지나가는 듯한 이런 모습도 굉장히 우아하게 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카메라 렌즈가 있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이런 알파벳 레터링 있고요. 좌측에는 G80, 그 다음에 이 차량은 4WD라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2륜이 아니라 4륜 구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륜을 담당하지 않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랜저까지는 전륜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이상은 이제 후륜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말이 많아요. 전륜은 이제 아무래도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조금 더 유리하지만 주행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전륜보다는 후륜이 훨씬 더 압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서는 다 후륜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2륜은 전륜이 아니라 후륜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머플러가 뚫려 있고, 머플러 팁만 있는 게 아니라 머플러 배기구도 함께 있다는 것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듀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진을 넣게 되면은 이제 아랫부분에서 그 차선을 유도해주는 차선의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서 참고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면과 마찬가지로 정말 조그만한 미니미 사이즈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아몬드 형식의 그릴 이런 식으로 작게나마 하단부에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수준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폴딩은 따로 되지 않고 스키스로만 지원을 해준다라는 점 참고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사이즈면 골프백 솔직히 3개는 넣으려면 뭐 어떻게든 넣어보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한 2명분의 골프백만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사실 히든 스테이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짐을 이렇게 넣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짜잘한 짐 넣을 수 있는 공간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실내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실내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색깔이 하바나 브라운이라는 컬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검정색과 동일한 이제 브라운 컬러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선 핸드폰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핸드폰을 올려주시면은 이제 핸드폰 충전이 되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옵션 중에 하나로 렉시콘 사운드팩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운드도 물론 퀄리티가 올라가지만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이게 뭐 트위터인가요? 아무튼 뭐 스피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이렇게 스피커가 추가된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들이 옛날에 기어봉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그 셔틀로 바뀌는데, 조그 셔틀의 한 가지 문제라고 뽑으면은 이제
이중 주차를 했을 때 N단으로 못 바꾸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P에서 N, 파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P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리고 시동을 껐을 때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네 보면은 N단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 주차를 한다고 하셨을 때 차가 누군가를 안 밀려서 전화를 받고 내려오는 뭐 그런 번거스러움은 없을 것 같은데 시동을 걸 때는 다시 파킹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 시동이 걸린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쉬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스러움도 살림과 동시에 내구성도 어느 정도 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애쉬우드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굉장히 넓죠. 당연히 터치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아래에 이렇게 조그 셔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 셔틀을 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조절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조그 셔틀이 기어 노브는 살짝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가 안 되고 DJ 믹싱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1열에 대한 마무리는 어느 정도 해보고요. 빠르게 한번 2열 넘어가서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열로 넘어왔습니다. 운전석의 포지션은 제가 운전하는 기준으로 맞춰놨는데 확실히 공간 전혀 나쁘지 않는 레그룸 자랑하고 있고요. 헤드룸 역시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장이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썬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체결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체결하실 때 집중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을 조금 뽑으라면 물론 G80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이제 옵션에 따라서 국산차는 내 마음대로 커스텀을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아쉽게도 썬루프가 빠져있기 때문에 썬루프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단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한 7,1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공조기가 이게 포존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존이 들어간 게 아니라 3존만 그냥 들어갔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렉시콤팩 사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스피커가 이런 식으로 뒤에도 한 발, 두 발, 그 다음에 아래까지 하면은 총 3발의 스피커가 들어갔다는 점 참고를 해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G80을 이제 패밀리카로들 쓰시죠. 물론 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도 쓰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은 저는 사실 패밀리카로 쓰신다고 하셨을 때 전혀 문제될 것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차량 제네시스 G80 최종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G80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물론 뭐 G70이나 G90에 비해서 적당한 가격대와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를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거의 다 넣어도 한 7천만 원 뭐 초중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래도 그 출고 기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장재현 팀장에게 리스와 장기 렌트로 문의를 주신다면 지금 현재 1년 이상의 대기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한두 달 이내로 바짝 줄여서 출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혹은 뭐 견적은 얼마나 나오고 출고까지 대략 나는 이 차량을 원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우측 그리고 상단에 있는 장재현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이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